안녕하십니까. 펑크비즘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1부에 이어서 2부 네. 영상 시작을 할 건데요. 1부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유저를 유입하기 위한 4개의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2부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분은 시민들이 네. 전장에서 이제 뛰어놀고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만들면 합당하게 이제 펑크비즘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로까지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매출 엔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1부에서 시민이 어떻게 들어온지를 봤고 시민들이 만드는 진짜 매출을 봐야 할 그런 시간인 거죠. 맞습니다. 숫자로 증명한다. 네. 이거 진짜 다릅니다. 첫 번째 엔진부터 시작하시죠. 우선 저희가 되게 오래 걸렸죠. RWA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RWA는 모든 걸 토큰화 된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 토큰화가 되면 증권이냐 혹은 증권이 아니냐. 근데 저희는 둘 다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증권인 거는 이제 STO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브라질, 태국 이런 데서 STO, RWA 거래소를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수익 증권이니까 네. 되게 확실하죠. 뭔가를 유동화를 해서 거기 돈을 투자해 주시면 수익을 얼마를 확정으로 드리겠다. 그러한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고, 이 거래소 자체는 개인 투자자들도 개인 투자자들이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모델입니다. 몇 천억씩 굴리는 기관들은 1% 수익률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속도도 되게 빨라질 거고, 그런 기업들이 더 빨리 성장할 거고, 그리고 유저들 입장에선 거대 중개자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증권사, 자산운용사 이런 그렇죠. 거대 중개사들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빠지니까 더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더 수익률을 많이 가져가니까 가계부채도 줄어들고 투자 황금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저희가 이제 또 NFT라는 기술로 RWA를 하다 보니까 증권이 아니게 설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를 전 세계에서 푸른 팀이 없습니다. 저희밖에 없죠. 저희는 B2B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저희를 되게 사랑해주고 계시거든요. 옛날 회사 레퍼런스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자금이 필요하면 항상 저희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이 NFT 기술의 장점은 속도입니다. STO는 하나의 뭔가 투자 상품으로 올리기까지 제가 봤을 때 3개월에서 6개월 걸릴 것 같아요. 이 NFT라는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조달이 가능하죠. 단 저번 시즌엔 투자자 보호 정책이 없어서 그냥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루나 사태, FTX 사태가 터졌을 때 NFT들이 한순간에 다 같이 무너졌죠. 근데 저희가 많은 고민 끝에 RWA 특허도 됐지만 톱티어 법무법인 두 군데에서 법무 의견서도 잘 받았고, 증권이 아니고 굉장히 획기적인 모델이다 하고 다들 감탄하셨어요. 실제로 홍콩 VC에서도 2년 동안 우리도 이런 모델을 찾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다. 네. 그래서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자금 흐름 자체도 민팅 자금서부터 시작해서 남산타워를 이제 진행하잖아요. 남산타워 FMB. 네네. 거기까지 자금 흐름이 갔을 때 펑크비즘이 유용할 수 있는 흐름은 다 뺐습니다. 참여자들의 자금은 안전하게 자금 흐름이 될 거고, 혹시나 그럴 일 없겠지만 남산타워 FMB 매장들이 망하더라도 에어백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다를 활용하죠. 그렇죠. 코다에서 돈을 드리기 전에 저희는 상응하는 담보를 잡습니다. 그래서 남산타워의 경우 5점 몇 억을 모으는 프로젝트인데 한 4억 정도 해당하는 자산을 담보를 잡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무너지더라도 바로 저희가 강제 집행에 들어가서 참여자들 자산을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켜드릴 수 있는, 언제나 끝까지 책임지는 펑크비즘이 되려고 되게 오랫동안 잘 설계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증권성 이슈를 저희가 이제 피할 수 있는 네. 그 이유에 네, 대해서 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수익증권이라고 하면 투자해 주세요, 얼마 드릴게요가 수익증권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앰버서더 마케팅 플랫폼을 만들었죠. 일부에서 소개드렸던 이제 앰버서더 권한을 많이 구매하신 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수익을 드리지 않습니다. 마케팅 활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남산타워 F&B 매장에서 매달 기본 미션이 하달될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를 올려라, 혹은 뭐 인스타그램, 혹은 뭐 리뷰를 올려라, 뭐 다양한 미션들이 올라오겠죠. 그럼 그걸 수행하면 그때 마케팅 용역료를 받는, 내가 참여한 가게를 마케팅을 해주고 합당한 용역료를 받는 그러한 마케팅 계약입니다. 그렇게 되면 앰버서더 이 모델 자체가 이제 네. 하나가 되고 10개가 되고 그리고 그렇죠. 이제 100개가 되면 네. 그러면 저희 PVT 이 맞습니다. 토큰에는 많은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매달 용역료에 15%는 자동 소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엔진 자체가 저희 커뮤니티의 불의 점화를 계속 시간이 갈수록 해줄 수 있는 멋진 엔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네. 그 엔진 리미티드 에디션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NFT가 아니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단순히 NFT가 아니면 대체 뭐야? 음. 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모델은 훌륭한 IP를 가지고 한정판 굿즈를 전 세계인들 대상으로 선보일 수 있게 되는 멋진 엔진인 것 같아요. 브라질 엄청난 축구 선수와도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멋진 만화 IP 계약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테디베어, 그리고 저희 인도 진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도 아누시카 센, 인스타그램만 4천만 팔로우. 지금 거의 인도에서는 국민 여동생, 거의 뭐 아이유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반 루트랑 함께 인도 진출을 제대로 펑크비즘 해보려고 이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야, 그래서 리미티드 에디션 이 파트는 이 매출 엔진이기도 하지만 유저 유입 엔진이기도 해요. 왜냐면 저희가 항상 리미티드 에디션마다 아트 토이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전 세계가 되게 TCG 카드 열풍이라고 해요. 그래서 TCG 카드는 다 있을 겁니다. NFC 기능으로 정품 인증도 할 거고, 그럼 TCG 카드 커뮤니티에만 광고를 해도 신규 유입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브라질 축구 선수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전 세계 축구 커뮤니티가 들썩들썩거릴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전 세계 축구 커뮤니티에 웹3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한정판 굿즈가 제대로 어떤 구성을 가지고 나온다. 그럼 그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달려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결제 편의성을 위해서 한국 페이지에는 한국 피지사를 붙이고, 외국에서는 뭐 테더 혹은 문페이나 이렇게 신용카드도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좀 시도를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훌륭한 IP를 구성해 올 때마다 저희 시민분들이 또 사라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전 세계 축구면 축구, 인도면 아누시카 센, 제2의 인도네시아 손흥민이라고 불리는 그분도 저희가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타겟성으로 덕후 커뮤니티를 노려서 저희 신규 유입자들을 한번 늘려보자. 그러한 발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물 굿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드리는 전체 똑같은 아이템도 있을 거고, 실물 굿즈는 랜덤 박스로 이제 판매가 될 거고, 등급별로 한 4-5개 구성이 되는데 좀 뽑는 재미가 있을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따가 얘기해 드릴 아레나 생태계를 만들고 있잖아요. 탭투원으로 글로벌 동남아 유럽 유저들을 많이 모아놓으면 저희가 게임 플랫폼이 돼서 많은 게임사들은 동남아 유저들의 홍보를 하고 싶어서 저희한테 입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는 무료로 붙여드리고, 게임사들은 게임 아이템, 검, 뭐 토리, 테디베어 이제 될 수도 있고, 그런 캐릭터 스킨들이나 검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만 입점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할 겁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세계가 올 것이고, 디지털 자산이 주권은 나한테 있고, 그리고 이 디지털 자산 자체가 강남 논밭이다. 디지털 양극화가 올 것이다. 나중에는 AI 로봇 시대가 돼서 가상세계가 올 수밖에 없다. 만약에 건담과 같은 IP가 저희 생태계에 유입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희소성 있는 건담 캐릭터를 5,000명만 구성해서 혹은 2,000명만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은 메리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게임에도 쓰이고 저기 게임에도 쓰이고 저기 메타버스 오픈월드에도 가고, 나만의 개성을 이 건담과 같은 혹은 내가 좋아하는 테디베어라는 IP로 혹은 펑키콩주로 나만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저는 분명히 도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다음 네. 세 번째 그 네. 매출 엔진으로 넘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네, 코인 인큐베이팅이죠. 네, 맞습니다. 펑크비즘의 다른 그 코인 회사와 좀 다른 점, 이건 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네. 저희는 NFT RWA NFT 회사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표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NFT라는 단어로 워딩을 지금 다 계속 제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매출 엔진 중에 하나가 이제 코인 인큐베이팅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이제 코인 회사들과 차별점, 펑크비즘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선 저희가 아무래도 이쪽 영역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오게 되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재작년이 다르고 작년이 다르고, 저희가 성숙하는 과정들, 거래소 상장도 그렇고 인맥도 그렇고, 지금부터는 해볼만 하겠다 해서 다시 또 달려보기로 한 파트입니다. 앞으로 테슬라 민코인 라트죠, 조만간 상장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이터널문, 더블엔 앞으로 계속 출격 대기할 겁니다. 증권사는 IPO를 도와주잖아요. 네, 코스닥 상장을 도와드리고 합당하게 수수료를 받고, 증권사랑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영역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건 잘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기업들, 아직 밝히지 못한 기업들이랑도 많이 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기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코인마켓캡 6위 혹은 5위 이상의 그런 탑티어 거래소들을 직상장하고 그다음 선물 상장하고 바이낸스까지 가는 네. 그런 과정들을 한번 저희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상장 과정에서 돈들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합법적인 구조를 띱니다. 인도네시아 해외 법인을 두고 해외 법인에서 코인을 발행을 하는 거고 코다에 에스크로를 걸어줍니다. 투자자가. 그럼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비가 테더로 나가는 거고 이것조차 저희가 자금 유용을 하지 않는 그런 구조를 띠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도 지금 좀 대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무대가 테슬라 민코인으로 많이 알고 있는 네. 라트코인이죠. 라트가 좋은 성과를 낸다면 이 파트도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바람은 앞으로 저는 코인 시장도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회사라는 게 자금 조달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굳이 코인 거래소를 상장 안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순간들이 오면 저희를 또 찾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워도 묵묵히 해보고 있습니다. 이 엔진조차도 합당하게 저희는 또 컨설팅료를 인도네시아에서 받을 겁니다. 또 그게 이제 PVT의 소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유동성으로는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계속 PVT의 가치도 또 높아지고 네, 그러한 순간들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네 번째 그 네네. 매출 엔진 메타버스 아레나이죠. 네. 네네. 네, 이건 지금 개발 중이라고 들었는데 네네.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좀 가장 흥미롭게 좀 들을 네. 수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무엇인가 좀 놀만한 놀이터가 생겼다. 네. 패턴도 게임들이 되게 많지만 그렇죠. 한국 IP는 할 수가 없잖아요. 합법적인 구조 아래 재밌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매분마다 열리는 라이브 배틀 틱톡을 많이 차용했습니다. 틱톡 PK 시스템 많이 차용했고 틱톡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들끼리 무슨 어떤 게임을 하면 후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다 인플루언서가 취하는 구조였습니다. 또 틱톡이 수수료를 한 50% 뛰어가나요? 근데 저희는 웹3잖아요. 그래서 후원자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 다 함께 같이 나누는 구조를 저희는 했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아레나 스킨, 캐릭터 스킨들 이제 뭐 테디베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들을 여기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재미를 또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길드 CSM도 좀 활성화를 하고 싶고 그래서 매주 혹은 2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네. 대회들도 계속 열 겁니다. 토너먼트 대회를 열어서 우승자에겐 또 상금도 걸 수 있는 네, 그러한 시스템들을 아마 6월부터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분배율은 또 정하고 있는데 그 서버비나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일부는 서버비에 들어가고 일부는 PVT 소각에 들어갈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소각하고 저렇게 해서 소각하고 정말 소각 모델들이 하나씩 이제 늘어나는 게 저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네네. 이제 PVT가 점점 가치가 이제 네네.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PVT를 결코 엑시트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미트도 들어올 수 있던 거고 코인으로 엑시트를 하면서 개발비를 충당하는 웹3 기업들은 다 망했어요. 저희도 애초부터 그런 거였다면 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매출 구조 혹은 개발비 자금 조달을 달리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또 올 수 있었고 되게 피 튀겼지만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그 네. 매출 엔진 말씀 좀 네. 나눠보시죠. 디파이 오리진이라고 이게 신설 엔진이고 가장 큰 그림이라고 저는 들었네요. 네, 이게 만약에 잘 돌아가면 RWA 파트, 앰버서더 파트가 1개 매장, 2개 매장, 3개 매장이 아니라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서비스 자체는 팬케이크 수압을 차용해서 법리적 안전 검토 아래 목표는 그겁니다. 해외는 법인 지갑이 되는 데들이 많아요. 기관 자금들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좋아하는 그런 엔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금 미국 국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 그런 시각이 많잖아요. 그 채권을 RWA화한 게 온도 파이낸스고 온도 파이낸스에 그 블록체인 상품이 있습니다. API 연결해줄지는 봐야 되겠지만 완벽한 저희도 탈중앙을 하고 싶어서 디파이 풀에 50%는 온도 파이낸스가 이제 RWA화한 미국 국채 언제든지 출금이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준비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자는 한 3.5%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50%는 RWA 앰버서더 멤버십을 계속 매입할 겁니다. 앰버서더 멤버십이
은근히 용역료가 커요. 연 한 음. 10에서 한 25% 사이. 그리고 저희는 현실 담보도 잡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것을 저희는 선정하겠지만 만약에 무너질 것도 대비해서 준비금은 50%는 또 준비할 거예요. 그럼 준비금이 100%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디파이플은 테더를 맡기면요. 테더로 이자가 붙습니다. 연 8에서 10% 이상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는 기관들 입장에선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풀의 규모가 점점 늘어날수록 저희도 준비금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고 이것들을 하는 이유는 물론 뭐 시민들을 위해서는 PVT 소각이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매장이 계속 늘어날수록 그리고 작년 데이터가 98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잖아요. 좋은 구조였다면 98만 명이 폐업하진 않았을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시장을 한번 저희가 해결을 해보자. 한국만이 아니라 앞으로 인도네시아, 홍콩 앞으로 더 많이 펼쳐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파이 이 엔진이 정말 법리적 검토가 잘 나와서 출범을 하게 될 경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하지 않을까. 그냥 숫자 계산으로는 3년 내 매장 한 300개 정도. 전 세계 300개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헤비한 목표고요. 목표는 크게 꾸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절대 이제 무너지지 않는 구조로 가기 위해서 각 해외에 엄청난 어드바이저들이 포진이 돼야 될 거고 저희는 좀 큰 기업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올바르게 좀 가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기존 디파이와도 좀 많은 차별점이 있고 좀 더 네. 안전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매출 엔진 등이 이제 결합이 되면 맞습니다. 좀 어떤 시너지가 날까 저는 사실 상상이 안 되네요. 네, 이제 한 걸음 딱 뛴 거죠 또. 이제 새로운 로드맵으로 그렇죠. 네, 9가지 엔진으로 또 다시 저희가 할 일은 열심히 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2025년과 26년이 다르듯 26년에서 27년에 또 다른 모습 맞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한번 저희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절대 불장만을 기다리는 프로젝트가 되지 않겠습니다. 계속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 쌓아가다 보면 임계점이 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긴 영상이었죠? 예, 네, 1부, 네. 2부 나눠가지고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가 되었고요. 예, 이제 또 다른 영상에서 또 한번 대표님과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